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해외 매체 유라시아 타임스 6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해군이 중국에서 도입한 4척의 호위함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외교 전문지 지오폴리티카 파브리 편집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파브리 편집장은 2009년 7월에 취역한 4척의 중국산 호위함 F-22P가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파키스탄 해군 군인들에게 악몽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해당 함정 4척 중 3척은 중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져 인수됐으며 한 척은 중국과의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파키스탄 국영 카라치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2005년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당 1억 8,750만 달러, 2,427억 원을 들여 3,500톤 호위함을 도입했는데요. 인수 당시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군함을 들여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싸기는 싼데요. 한국의 호위함들이 3,400억이니 대략 1,000억 정도 저렴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싼 게 비지떡이죠. 파키스탄 해군이 최근 발견한 결함은 F-22P 호위함에 탑재된 FM-90 미사일 시스템 작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군함에 탑재된 중국산 IR-17 적외선 센서와 중국산 SR-60 레이더에서 발생한 결함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오래전부터 F-22P 호위함에는 메인 엔진 결함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총 디젤 엔진 4개가 동력을 공급할 때 높은 배기 온도를 낮출 수가 없어 그로 인한 엔진 속도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반적인 문제 외에도 PNS 아슬라트 레이더의 성능 저하, PNS 줄피카르의 76mm 함포 결함으로 인한 낮은 명중률, PJ-12 730식 중국산 CIWS의 작동 불능 등 갖가지 결함을 갖고 있는 말 그대로 노답 군함입니다. 이게 기술자가 만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되나 싶은데 제작업체의 이름을 들으면 자연히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바로 악명 높은 후동중화조선에서 설계 건조된 군함인데요. 후동중화조선은 조선업 역사상 최악의 사건인 글래드스토노 작동 중지 결함으로 레전드를 찍은 중국 국영기업입니다. 건조된 지 2년밖에 안 된 중국산 LNG 운반선 글래드스토노가 운항 중 갑자기 작동이 멈춰 퍼져버린 사건이죠. LNG선은 탑재된 화물창 결함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통상 20년 이상 운항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중국은 고작 2년 만에 그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을 해낸 것이죠. 지난 10년간 북유럽 해상보험협회가 분석한 세계 선박 4,426척의 보험 청구 건수에서 전체의 47%가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문제로 청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보험 청구는 중국제가 23.7%에 달해 압도적 1위를 달성했는데요. 이 정도는 해줘야 또 메이드 인 차이나죠. 또한 메이드 인 차이나로 고통받는 곳은 파키스탄뿐만이 아닌데요. 요르단 공군이 중국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에 의뢰 제작한 CH-4B 무인 전투기 6대는 카탈로그와 다른 성능, 결함에 대한 수리 거부 사태로 인해 고철값만 받고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방글라데시 공군이 중국항공 수출입공사로부터 수입한 난창 PT-6 기본훈련기 23대 역시 결함이 발생해 중국으로 보내져 방글라데시에 있는 기간보다 중국에 더 오래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인데 사실 태국이 당한 통수에 비해서는 귀여운 수준입니다. 태국은 무장 능력을 갖춘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중국은 자국 해군이 운용 중인 053형 호위함의 개량형을 동급 유럽산 호위함의 4분의 1 수준의 가격에 제한했고, 태국은 이게 웬 떡이냐며 즉각 이 제한을 수용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중국산 군함을 받은 태국은 통수 시게 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계약과 달리 인수한 배에 무장일업원을 5인치 주포 한 문과 기관포 2문, 병어레 발사관 2기가 전부였던 것인데요. 현대적인 해상 전투를 위해 필요한 함대공 미사일이나 함대함 미사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장착되어 있던 무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각종 시스템 결함 등 파키스탄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죠. 군함에 반드시 필요한 방수겹벽과 데미지 컨트롤 설계가 없는 황당한 구조의 선치였으며 마감도 불량해 갑판 곳곳에 배선과 볼트가 삐져나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여기서 교훈 하나, 중국이 선의를 내비치면서 다가온다. 그럼 일단 거절하고 보자. 태국이 싼 가격에 군함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식 군함이 아닌 테스트베드였던 군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태국은 7천만 달러의 2척의 호위함을 구입해놓고 배값보다 더 비싼 7,30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스웨덴과 한국 업체를 통해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 태국 사람들은 중국 쪽으로 똥도 안 산다는 후문이, 대부분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러하듯 중국산 공산품은 카탈로그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 아태지역 안보연구센터의 알렉산더 뷰빈 교수는 중국의 군사용 하드웨어는 엔진, 전자제품, 복합재료 등에서 방위선도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이나 기타 국가들이 아직도 중국 무기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뷰빈 교수는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에게 무기 조달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가격과 정치 그리고 비리이며 이는 품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중국은 일단 낮은 비용으로 무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국 조달 담당 관료와 개인 간 중개업자에게 비자금 조성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파키스탄이 인도양과 아라비아 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국산 무기들을 도입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앙숙 국가인 인도는 한국을 군사협력 파트너로 삼고 있어 한중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양 전문 매체 ORF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는 전략적 관계를 활성화하여 강력한 해양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직 해군 장교이자 칼럼니스트인 아부지트 싱은 인도는 라크샤 도이프 군도와 니코바르 군도에 주력하고 있으며 본토 해안과 섬 지역의 해군력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두 계획 모두에서 한국은 인도군의 역량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특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조선산업은 인도의 군력 증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젝트 75I에 6척의 최첨단 재래식 잠수함을 제안한 사실은 이미 인도 관계자들을 매우 흥분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인도 현지 매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아제이 쿠마르 인도 국방부 장관은 인도 잠수함 도입 계획인 프로젝트 75I 사업에 2단계 사업자 선정이 머지않았다고 전했는데요. 프로젝트 75I는 디젤 잠수함 18척을 도입하는 인도의 해군 현대화 계획으로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6척의 발주권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4,300억 루피 7조원가량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 현지 매체 더 인디아 익스프레스의 5월 4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우조선해양이 유력 수주 후보에 올랐다고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인도 해군이 요청한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P75I 프로젝트 최종 후보에 오른 5개사는 프랑스의 나발그룹,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러시아의 ROE, 스페인의 나반티아, 그리고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잠수함 메이커들은 전부 집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후보군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 나발그룹이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에 입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인도 해군이 요청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제안 요청서에는 3,000톤급 잠수함에 수수연료전지 AIP를 탑재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나발은 AIP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죠. 인도 매체는 다른 후보인 러시아와 스페인 회사들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독일과 한국 업체만이 수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는 자국의 2180 잠수함을 인도 측에 제안했는데요. 싱가포르의 인빈시블급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2200톤급 AIP 잠수함입니다. 성능은 딱히 특별하지 않고 무난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가격이 무난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직접 판매 기준으로 8억 유로 1조 원이 넘는 고가이죠. 대우 DSME 3000 모델은 대략 7천억 정도입니다. 특히 AIP 기술은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데요. 공기 부료 추진 체계로 불리는 AIP 시스템은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추진력을 만들 수 있는 동력 기관을 뜻합니다. AIP는 잠수함의 특성이자 최대 강점인 수중에서의 은밀한 활동, 즉 자망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데요. 한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함에도 연료전지 방식의 AIP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 연료전지는 한국 범한 퓨얼셀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국산 제품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2020년 12월 세계 최장기간 자망 시험에 성공했고 연속운전 시험평가에서 최장시간 연속운전 기록도 달성하면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으로 등극했죠. 또한 인도 해군은 철저한 납입 일정 준수를 수주 요건으로 내세웠는데요. 이미 75I 사업이 많이 미뤄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정보 요청은 2008년에 발행되었고 다시 2010년에 재발행되었지만 RFP는 2021년 7월이 되어서야 겨우 발행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양과 아라비아 해역에서 최근 파키스탄과 중국의 합동작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시라도 빨리 잠수함을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에 납기 달인 한국 업체의 수주가 더욱 유력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철저한 납기 일정 준수로 세계에서도 유명한데요. 물론 가끔 일정을 어길 때도 있긴 합니다. 일정을 앞당겨 더 빠르게 보내기도 하니까. 대우조선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체들은 납기 일정 준수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조선사처럼 선박 품질과 납기 일정을 칼같이 지키는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필살 카드도 있는데요.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사업 후보 가운데 DSME 3000만 유일하게 지닌 카드이죠. SLBM을 제거하고 다른 임무 장비를 장착할 수도 있어 범용성 또한 높아 지상 공격 능력을 중시하는 인도 해군의 니즈를 다른 모델보다 더 충족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한국형 잠수함이 인도의 대중국 억지 정책의 핵심 무기로 활약할 모습에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파키스탄은 얼마나 비리로 헤쳐먹으려고 또 중국에서 잠수함을 도입해 카라치항에서 내쳐 중국에서 내쳐 건조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역시 이는 파키스탄 국민들의 분노로 변할 것 같습니다.
중국 잠수함들의 가짜능 성능은 이미 세계에서도 유명하기 때문이죠. 작년 8월 중국의 핵잠수함이 영국 항모전단을 미행하다 먼저 들통나 역추적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2018년 1월에도 센카쿠 열도에 숨어들다 일본 해상자위대에 들켜 이틀 동안 쫓겨다닌 적이 있었죠. 수개월 동안 수중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핵잠수함에게 있어 은밀성은 생명과도 같은데 일단 발각되면 그 잠수함의 독특한 음향이 적에 의해 기록되어 그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사실상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잠수함은 세계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데 디펜스 와이드에 따르면 CSIS 이언 윌리엄스 부국장은 한국 조선업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다며 독일 기술 이전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들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전형적인 군사적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변의 군사 강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특징은 때로는 그들을 안보 불감증으로 만들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 강국이 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을 기여했다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의 조선 역사를 집대성하고자 기획된 책인 한국의 배의 저자 김효철 작가는 자신의 책에서 1988년 한독 정부 간 잠수함 기술 협약이 체결된 후 국내 건조를 위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전수함과 동시에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제반 지원 시설 등을 확보하는 등 잠수함 사업 착수 후 불과 수년 만에 작전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잠수함 건조에 참여했던 독일 회사뿐만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했고 잠수함 보유를 희망하는 제3국들에게 모범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고 서술했죠. 1980년대 독일 연지에서 타양살이를 했던 한국 기술진들은 사실상 독자 연구와 다름없었던 기술 이전이었다며 핵심이 되는 기술은 잘 가르쳐주지 않고 기초적인 부분만 앞에서 보여준 뒤 해보라는 식의 태도에 기술 약소국으로 서러웠지만 그러나 내 손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오기를 갖고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사업에서 대우조선의 양이 209급의 원조인 독일 HDW를 꺾고 수주를 따내는 기염을 토해냈죠. 지금까지 독일 업체가 잠수함을 판매하면서 기술 이전을 여러 나라에 해주었지만 독자 건조 기술 수준으로 올라선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침략한 6.25 전쟁에서부터 일본과 무역 전쟁까지 한국인의 위기 대처 능력 DNA는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어 왔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많다 한들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위협한다 한들 한국은 늘 이겨낼 것이고 또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일본은 기회를 위기로, 중국은 위기를 세계로. 반대하면 중국계 일본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